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4장에 복소수 함수 용어 정의에 대해서 이제 복소수는 굉장히 그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값들을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시법도 다양하다 그랬죠. 직각좌표, 삼각함수, 그 다음에 극좌표 함수 형태, 뭐 이런 다양하게 이 복소수를 표현한다 그랬죠. 아무튼 그런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그 복소수에다가 j 를 곱해주면 복소 평면에서 이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나눠주면은 어떤 복소수를 복소 J로 나눠주면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킨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무튼 그런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를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소수의 제곱 개념에 대해서 그 드무아브르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제곱근 복소수의 제곱근은 실수함수하고 동일한데 n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절대값은 루트 n제곱근을 하지만 그 각도가 분할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그 세제곱근은 원을 3등분 하는 값으로 그래서 그 세타가 그 기본 주근일 때 편각을 구하고 그 주근의 그 각도가 우리가 이제 세타가 정의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2파이를 n분의 2파이만큼 등분이 돼서 부근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 예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아무튼 복소수의 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봤어요. 주근과 부근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295페이지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복소수의 미분과 적분 개념 그런 부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소 변수 함수 그러니까 복소수가 변수로 되어 있는 복소 변수 함수의 미분 뭐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실수함수하고 복수함수의 미분은 다 동일한데 해석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실변수 함수에서는 연속적인 그 공간에서 다 그 해석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복소수는 그 해석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유도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해석적인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복소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은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게 조건이 성립이 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분을 진행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복소함수의 응용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어떤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소함수의 응용 부분에 개념을 좀 이렇게 전달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복소 변수함수의
라플라스 방정식의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해석적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개념을 좀 소개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오늘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이게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락단락 정의가 되니까 그런 개념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295페이지에 14.2절에 복소수의 미분과 적분.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어, 직각좌표 형태로 표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랬는데 미분과 적분은 직각좌표는 그 상태대로는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미분을 하려면 함수 형태로 복소수를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먼저 복소수 A가 A 플러스 직각좌표 형태로 JB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이 상태로 미분과 적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세타로 미분을 하게 되면 복소수 A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J의 A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세타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복소수 J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J 곱하기 복소수 A. 그러니까 얘는 복소수 A를 미분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하다가 걔를 미분을 복소수를 미분을 시켰다 그러면 이게 그 도형에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면 쉽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복소수를 적분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분하고 마찬가지로 어, 지수함수 형태로 요거를 변형을 하고 그거를 적분을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J분의 A 익스포넨셜 J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A 익스포넨셜 J 세타는 복소수 A가 되니까 마이너스 J의 복소수 A 형태가 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 적분을 하게 되면 복소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형태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소수의 미분 적분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14.3절에 그 복소 변수함수의 정의하고 또 복소 변수함수의 미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소수는 어, 우리가 문자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이 복소 변수함수는 어, 복소수가 변수인 함수를 우리가 복소 변수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복소수가 변수인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이 복잡하게 되니까 점을 생략하기로 이제 할게요. 그래서 점을 찍지 않더라도 얘는 복수함수 fz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z가 복소수가 변수인 함수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복소 변수 함수는 z가 복소 변수기 때문에 x, y로 그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의역에서 정의 구간에서 복수 함수 f를 정의를 할 때 복소 변수 z로 이루어진 함수값이다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복소 함수 fz는 u의 xy 실수부도 변수로 그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v 허수부도 변수로 정의가 돼야 함수값이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z 복소 함수 fz는 u의 xy 플러스 j의 v의 xy로 복소 변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요 이해가 됐죠? 복소 변수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이 복소수의 그 복소 평면에서 이 복소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정의가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복소수 z에서 z0를 뺀 값을 절대값을 취해서 로우 값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z는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x0, y0가 변수가 아니라 이제 고정된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의가 될 때 z-z0는 로우 값이다. 그거의 절대값이 로우 값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요 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원을. 요 원을 원주를 표현을 할 때 복소수 z-z0는 로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또 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z의 1로. 그렇죠? 요거는 반지름이 1인 원주를 나타낸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z-z0가 로우보다 작은 영역은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이런 평면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여기가 Z0고, 그 다음에 요 반경이 로우다. 그러면, 요 원주는 제외하고, 요 영역, 내부 원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우리가 열린 원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소 함수를 이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평면에,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 다양한 그 영역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z0는 로우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원주까지를 포함하는 영역, 그걸 우리가 이제 닫힌 원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원주 영역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닫힌 원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경우는 원의 원주를 포함하지 않고 원의 바깥 영역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 이외의 바깥의 영역을 정의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복수 함수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그 형태로 영역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런 링 모양도 이렇게 로1, 로2보다 작거나 클 때 z-z0가 요걸 우리가 요런 모양을
결국은 요 내부를 요 영역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영역을. 그쵸? 그러니까 원주는 제외하고 이렇게 정의가 될 때. 만약에 원주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복소함수는 다양하게 그 어떤 평면의 도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어, 성질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요 식이 나오죠. 복소 변수 함수 fz를 어, 정의역에서 z가 z0 부근에서 어, 그 z-z0가 로보다 작은 영역, 그러니까 어, 원주를 포함하지 않는 그 z0 부근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z-z0의 로우 영역, 요 부근에서 요 z0 부근에서 fz가 연속적이라고 하면 미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z가 z0로 갈 때 fz 함수는 fz0로 쓸 수가 있고 z가 z0에서 복소 변수 함수의 미분식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적이라고 하면 요 미분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델타 z가 제로로 갈 때 이렇게 되는데 델타 z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미분, 그러니까 미소 구간이 변이를 할 때 실수 구간이 먼저 접근을 시켰다가 허수부로 갈 수도 있고 허수부로 먼저 갔다가 실수부로 접근시킬 수가 있잖아요. 제로로 수렴을 시킬 때. 그쵸? 극한을 개념을 도입을 할 때, 왜냐하면은 Z가 복소수기 때문에 그런 그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수함수하고 복소함수의 미분이 좀 다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코시 리만의 방정식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가죠. 다음은 이 복소 변수 함수의 미분은 실수 함수하고 거의 다 동일해요.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은 좀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미분식이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 미분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여기서 fz는 이제 복소 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 곱하기 복소 변수 함수의 미분을 하게 되면은 실수 함수하고 뭐 동일하잖아요, 다. 그쵸? 예, 합 분배도 마찬가지로 곱도 마찬가지로 분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의 미분도 뭐 삼각함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요 공식이 다 적용이 된다. 그쵸?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수함수가 뭐 이렇게 정의가 된다. 라고 하면 요거를 미분하라 그러면은 뭐 2z 플러스 2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뭐 크게 다르지를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수함수 fz가 z가 제로로 그 수렴을 할 때 그 fz가 해석적이라고 하면 그 정의역 내부에서의 모든 그 영역에서의 미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해석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석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공액복소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 미분했을 때 결과값이 그 경로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어떻게 다른 값이 나타나느냐 하면 fz가 공액복소수 z라고 얘기를 했을 때 x-jy 값이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미분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델타 z분의 델타 z의 바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고식은 이렇게 되죠. 요거에 극한을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미분값이 되는데 얘가 요 의미는 뭐냐면 델타 z가 제로로 간다라는 얘기는 경로가 아까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 한 경로는 A 경로. 이렇게 허수부로 왔다가 다시 실수부를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겠죠. 또 한 경로는 이렇게 실수부를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허수부를 이렇게 가는 이런 경로가 성립이 되겠죠. 델타 Z가 제로로 갈 때. 그러면은 A 경로로 갈 때의 미분값하고 B 경로로 갈 때 미분값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복소수에서는 이 콘주게이트 시킨 요 결과에서는 동일하지 않게 돼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식에 델타 Z를 허수부를 먼저 보내고 극한을 그 다음에 실수부를 보내게 되면 델타 Y가 제로로 가면은 얘가 제로가 되면 델타 X분의 델타 X만 남고 미분값이 1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델타 Z가 제로로 갈 때 극한을 취할 때 실수부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허수부를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면 계산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먼저 제로가 되고 얘가 제로가 되고 결과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분 결과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요런 복소 함수는 불연속적이 되는 거예요. 해석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미분 불능 상태라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복수 함수에서는 어,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 왜 가능하지 않은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미분 가능해야지만 미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석적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연속적이고 해석적인 상황이 돼야지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수 함수가 해석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그러면 이제 그런 극한을 취해서 해야 되는데 매번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해서 써먹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음, 설명을 하고 예제 5번을 보게 되면 뭐 예제 5번을 미분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얘는 8의 z 플러스 1이 우리가 그 미분 값으로 실수 함수하고 뭐 동일하게 그 책에는 미분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 fz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극한을 미분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z를 제로로 극한을 취해주면 8z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값이 8z 플러스 1이 된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14.4절에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코시 리만의 방정식은 아까 경로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지 않는 조건을 찾는 그런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해석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정식을 이제 유도한 게 코시 리만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유도하는 그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fz 함수는 복수 함수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z는 여기서 x 플러스 j의 y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고 복수 함수의 도함수는 이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반 뭐 실수함수하고 동일하니까. 그래서 요 식에 델타 z를 델타 x 플러스 i의 실수부 허수부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줘요. 델타 z를. 그러면은 z는 x 플러스 jy이고 델타 z는 델타 x 플러스 j의 델타 y인 거를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그러면 얘를 어,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를 u의 x 플러스 델타 x, y의 델타 플러스 델타 y 이렇게 UV식으로 이걸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전체 UV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F의 Z를 U의 X 플러스 Y의 J의 V의 X 플러스 Y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23식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 여기에 델타 Z를 아까도 X 델타 Y로 먼저 갈 수도 있고 델타 X를 먼저 극한을 취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1번 경로 또 2번 경로 그렇죠. 그래서 먼저 1번 경로를 먼저 적용을 해보면 1번 경로를 먼저 적용을 해보면 델타 Y가 제로로 가고 델타 y를 제로로 먼저 보내주면 델타 z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델타 x만 남겠죠. 그래서 그거를 에, 원식에다가 아까 구한 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델타 x분의 요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어, 분자를 u u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몰고 v를 한 군데로 몰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u는 u로, v는 v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편미분식이 된다. 그렇죠? 음, 델타 x분의 u의 x 플러스 델타 x분의 y 마이너스 u의 xy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로 이렇게 편미분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i의 그러니까 j의 허수분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xy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식 하나 하고 요까지 됐죠. 그 다음에 델타 x를 먼저 보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이게 두 번째 경로 2를 델타 x가 제로로 보내고 미분식을 적용을 해보면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fz의 미분은 리미트 델타 y가 제로로 갈 때 j의 델타 y분의 u의 x y 플러스 델타 y 그쵸? 또 그 식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 실수부 허수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요게 이렇게 허수부하고 얘가 실수부하고 이렇게 그렇죠. 요 허수부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편미분 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요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값이 나온 게 해석적으로 되려면은 이 다른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같다라는 같게 놓은 식이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실수부는 실수부 앞식에 실수부하고 허수부는 앞식에 허수부하고 여기 요게 실수부 요식하고 요게 허수부 요식하고가 같아야지. 요식하고 요식이 같으면 요게 그 해석적이구나. 이 복소 함수 fz가 해석적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 미분식 요식하고가 같게 되면 둘 중에 한 식만 쓰면은 이제 미분식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요게 코시 리만 방정식이다. 여기서 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도록 식을 쓴 게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가 한식이 되고 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요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 해석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까지 됐죠.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다 이해했죠. 어떻게 나왔는지. 그쵸? 요게 복소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여기 이제 얘가 하나 설명이 돼 있는데 복수함수 fz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 요거에 요 함수가 해석적인지를 보이고 미분값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fz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UV로 구성이 되어 있고 U는 x자승 플러스 y자승분의 x로 V는 마이너스 x자승 플러스 y자승분의 y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때 요거를 미분할 이렇게 라운드 아까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하고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이제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해석적인지를 보이려면. 그렇죠? 그러면 각각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계산한 게 요거죠. 그렇죠? 음. 공식은 요 분수함수의 미분식에다가 대입을 해준 거니까 뭐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계산해 봤더니 요식이 됐죠. 어때요? 계산 결과가 동일하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를 계산해 봤더니 요식이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를 계산해 봤더니 요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식하고 이식이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되니까 얘도 같다라고 성립이 되니까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만족이 되니까 주어진 함수는 해석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미분값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갖다가 쓰면 f-z는 뭐예요? 여기가 x자승 플러스 y자승의 자승분의 y자승 마이너스 x자승 플러스 j의 뭐예요? 여기가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다. 그쵸? 이거 마이너스 x자승 플러스 y자승의 자승분의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계산 결과가 된다. 그쵸? 그렇게 표현한 게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계산 결과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302페이지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복수함수가 해석적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제 6번을 해석적인지를 보이고 도함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요 조건 하나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의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x의 라운드 v를 만족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 fz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4의 x의 3승 마이너스 4의 y의 3승 또 y의 y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는 얘는 뭐예요? 4의 x의 3승의 마이너스 4의 y의 3승 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 조건은 만족하죠.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 상태인데 두 번째 식은 뭐예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를 하게 되면 얘는 첫 번째 식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12의 x의 y의 자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는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2x 자승의 제로지. 이게 y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12x 자승의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는 뭐예요? 부호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아요, 달라요? 이게 책에는 같게 봤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적이지 않다. 그렇죠? 해석적이지 않다. 책에는 해석적이라고 보였는데 해석적이지 않고 미분불능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책이 잘못된 거예요. 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요까지 뭐 큰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다음은 우리가 이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의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되는데 요게 지금 요거는 좌표 평면이 직각좌표 그 xy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복수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수함수가 극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r과 세타로 어떠한 극형식으로 복수함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변환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수함수 fz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r과 세타가 그 극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dx는 dr로, 그 다음에 dy는 r의 d세타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극형식으로 요거를 갖다 쓰면 라운드 x를 라운드 r로, 그쵸? 또 라운드 u의 xy가 r 세타로 이제 변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y는 r의 d 세타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좌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니까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03페이지에 그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라플라스 방정식이 해석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예요? 나블라 자승의 u는 제로가 되는 게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에요. 포화손 방정식은 나블라 자승 u는 f를 이제 포화손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방정식에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성립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하면 나블라 자승 U는 U에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면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풀어서 쓰면 전개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줘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를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제로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방정식에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면 이게 성립이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복수함수가 uv 함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u에 대해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됐고 v 함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뭐 요게 나블라자승 v가 제로가 되는 거를 나블라자승 v가 제로가 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이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코시 리만의 방정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요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쵸? 그래서 어떤 그 복수함수에서 이와 같이 그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성립이 되면 그걸 이제 조화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04페이지에 뭐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봐주면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4.5절에 초월함수의 복소함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뭐 요까지 앞반도 요까지 진행을 했는데 14.5절에 초월함수의 복소함수 그러니까 복소 지수함수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요게 이제 복수함수로 정의가 될 때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또 로그 함수의 복수함수가 적용이 될 때 살펴보고 또 삼각함수일 때 살펴보고 삼각함수는 오일러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그 복소함수의 거듭 제곱 앞 시간에 앞에서는 우리가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살펴봤는데 이제 복소함수인 경우에 그 거듭 제곱 뭐 이런 형태를 좀 살펴보고 그런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요 14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요까지 질문 사항이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요거로 마칠게요. 고생들 했어요.